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요즘처럼 안녕이라는 인사가 정말 귀중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되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건강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더욱더 조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배려, 이게 필요한 계절입니다. 오늘은 아는 만큼 본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살인사건이 어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살인사건의 3분의 1 이상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또 한 번 놀랍게 그것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절반 이상을 부부 사이에서 일으키니까요. 누굴까요, 역시? 짐작했듯이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부부가 만나서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으려고 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가 그렇게 말도 안 통하고 극악무도한 사태로 발전해야 할 그 정도로 둘 사이를 몰랐습니까? 둘 사이가 그렇게 살벌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만나서 사귄다 하더라도 결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살해야 하는 사건이 가족 사이에서 가장 많은 극악 사건을 차지할까요? 극악 사건의 절반 이상을 왜 남편이 아내를 살해야 할까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이 애정스러운 사이, 그런 사이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둘이 서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슨 타로점을 보고 사주궁합을 맞춰보고 또 사귀어보고, 심지어는 동거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살아보기까지 했는데도 그 사이가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고 불안스럽고, 심지어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결혼을 맺는 이유가 둘 사이에 서로 아는 게 없어서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정을 나누고 사랑하는데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역시 남편이 그 아내를 많이 죽이지만 문제는 사실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부장적인 위치에서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해결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말대꾸를 한다든가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렇게 극도로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내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아내는 자기를 몰라주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게 언행을 통해서 무시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면은 아주 불같이 성질을 내는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비극적인, 극단적인 사태를 이르는 데까지 그 사태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 알면 이렇게 결혼에 이르렀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생각하면 처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희생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살자들이 남기는 유서는 대부분 누구한테 남깁니까? 자식한테? 부모한테 남깁니다. 부모 중에 누구?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비극적인 사태에 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요.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40명 안팎이어가지고 OECD 중에서도 최고를 오랫동안 기록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 주저주저 하면서 죽을 때 남기는 그 유언이나 유서, 누구한테 남기느냐? 최고로 많이 남기는 대상이 어머니예요. 그럼 어머니는 그 남편한테 어찌 보면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또 아버지가 되죠. 근데 아버지는 또 남편은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뭐랄까 자기 그 힘을 폭력을 통해서 과시를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비극적인 사태로 이렇게 종결짓는 수도 있지만 역시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돼서는 아내를 모르지만 그래서 알려고 모르는데도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아버지가 되어서는 또 자식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권력 관계도 아니고 상당히 그 뭐랄까 이해하는 넓게 포용하는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그 삶의 논리를 생존 논리를 잘 알아서 부드럽게 대처를 하는데 아들은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최고의 문제는 이 부자 사이인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남자의 인생을 먼저 살면서 내가 남자의 길을 안다. 남자의 인생은 내가 먼저 겪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 역시 대학을 자취하면서 다녔고 두 아들도 자취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해에서 와가지고 여기 전라북도 전주에서 자취를 대학생활 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할 때까지 했으니까 뭐 6, 7년? 그런데 이제 두 아들도 이렇게 요즘은 옛날보다 대학 졸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6년 안팎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자취를 하는데 제가 자취하던 시절과 지금 자식이 자취하는 시절은 다르죠.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제가 아니니까 또 자식은 딴 몸이잖아요. 다른데도 제가 이렇게 자취기를 먼저 갔기 때문에 남자의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어떤 남녀 문제라든가 이 학업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자취 문제 같은 것도 이 30년 거리면은 매우 멀리 떨어진 거리인데 이 2000년대 21세기에 자취를 하는 아들들과 제가 이 20세기에 한 세대가 떨어진 시대의 자취 그 배경이 다른데도 비슷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니까요. 군대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어때요? 내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자식은 또 그 뒤를 따라오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학교도 아까 자취 생활도 군대 생활도 착각이라니까요.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인제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포병으로 근무했고요. 둘째 아들은 저 부산에서 의무 보급병으로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육군 만기로서 제대했다는 거 빼놓고는 다 근무 지역도 다르고 주특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군대 아무것도 아니다. 군대 생활 다르다. 군대 뭐 축구가 어쩌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겹치는 부분이 꽤 있기도 하지만 같은 군대를 갔다 왔어도 달리 경험을 했던 거죠. 역시 자식도 땀 흘리면서 다른 개성을, 다른 기질을, 다른 경험과 지식을 지녔기 때문에 같은 이 부자간의 군대 생활도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의 길을 먼저 간, 여자의 길을 먼저 간 엄마는 딸하고 그래도 잘 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 이게 모르는 걸 잘 말할까 조언도 하고 또 다른 어머니에게 물어가면서.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이게 잘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가 내가 말 안 해도 안다. 내가 너를 잘 아니까 너는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라. 내가 먼저 남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편한 줄 알아라. 너희들이 군대 생활을 한 게 군대 생활이냐? 자취 생활이 그게 자취 생활이냐? 지금 대학교 그때는 얼마나 고아 가다시피 하고 대학 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나와서도 힘들었는데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 인생길이 그게 표준인 줄 알고 그 표준에 맞춰서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남자들이 아들을.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서도 가장 갈등하는 사이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야기가 안 돼요. 고민 있으면 아버지한테 고민을 이야기한다 하는 사람은 연구자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되게 5% 내지 10%밖에 안 돼요. 자식의 10명이나 20명 중에 1명 정도가 고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나머지는 거의 다 어머니한테 훨씬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또래예요. 문제는 또래한테 이야기해봤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아니라 내가 너하고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안다. 네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 근데 주는 지침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침은 괜찮게 줄 수는 있지만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안 듣는다니까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네가 얘기 안 해도 안다고 하니까 또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부족함을 알지 못하니까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남자가 더 우세한 아직도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남편이면서 아버지면서 옛날 가부장 시대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어떤 그 힘을 지니고 있는 이 남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자살자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어머니한테 이렇게 유서나 유언을 남기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기미를 보이기는 보여요.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30년, 40년 살면서 아버지가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 알아들어도 오히려 혼내고 성질내고 사나이 새끼가 그런 거 가지고 내 새끼가 이렇게 나약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본전도 못 찾으니까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도 이 뭐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진실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아야 보이는데 알려고 해야 되는데 너는 내가 잘한다 그런 말은 있기는 하죠. 홍길동전에서도 보면 지저 막여부 지자 아들을 아는 것은 막여부 아버지만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홍길동 찾을 때, 둔갑할 때 찾을 때 아버지를 동원하잖아요. 아버지가 외모는 아마 알 거예요. 어디에 뭐 점이 있는가, 어디가 어떻게 됐는가, 흉터가 있는가. 그러면 알 거예요. 아마 외모는. 잘 알겠죠.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렇지만 속을 아냐 그 말이죠. 속을. 근데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내 새끼니까 그 속도 잘 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 안다는 거. 우리가 외국 한번 뭐 여행 쫙 다녀와가지고 다 유럽 석 달 갔다 왔으니까 세계 이 일주를 했으니까 세계를 안다. 한번 그렇게 서나다 이렇게 세계 둘러보면 세계를 알아요. 그 안다는 게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 한 18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 종합고라는 곳을 나왔는데. 남학생 인문계 한 반, 남학생 농과 한 반, 여학생 한 반 그랬어요, 인문과. 그래서 3년 동안 고등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반도 안 나누고. 그러니까 아주 뭐 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고등학교 되게 보면 여기 전주에서도 보면 한 10반, 12반 그러거든요. 3년 내에 사실은 한 반에 같이 있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 요새 선거철이라 그런지 선배다 후배다 많이 이야기하고 뭐 동문이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웃겨요. 3년 동안 그렇게. 근데 제가 77년에 졸업했으니까 이제 44년째인가 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무슨 경조사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가면은 뭐 정말 40년 만에 44년 만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머리에는 그 옛날 40년도 넘은 시절에 저에 대해서 딱 탑재한 그걸 가지고 저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 동창 중에는 초등학교서부터 해가지고 12년 동안 같이 쭉 같은 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더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더 알 것은 같지만
진짜 아는 사람은, 더 아는 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뭐 명문고 같은 데 나온 사람들. 근데 실제 제가 볼 때는 뭘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180여 명이나 되는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도 여학생들은 졸업한 뒤로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이 태반이고, 남자들도 만난다 하더라도 몇십 명 만난다 하더라도 그 속까지를 아는, 진짜 뭔가 이 부인에 대한 고민, 자식에 대한 고민, 내 인생에 대한 고민까지를 털어놓는 사람은 얼마나 있냐, 그거죠. 이를테면 안다는 게 그때 당시에 기질만 안다고, 성질만 안다고, 이름만 안다고, 얼굴만 안다고 아는 게 이거냐, 이거죠. 안다는 단위를 1에서 100으로 나눌 때 그 사이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냥 아주 협소한, 부자간에도 뭘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 자식에 대해서 알려고 했나. 그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야, 저거 뭐 문제가 있는데, 야, 좀 심각한데, 저러다가 저거 또 이렇게 되겠는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가 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동창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어디서 이렇게 실수할 정도 사이로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인 그런 지식, 그걸 가지고 안다고 하면서 현실을 놓치는, 자기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가 극단적으로 되는, 정말 가장 잘 알아야 할 사이인데도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부부 사이처럼, 우리가 밖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스치면서 명함 받아가지고 뭐 하는가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이 안다는 진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 자만하고, 안다 하고 교만하게 좀 자신감이 넘칠 때, 사람이 좀 건넘을 때 현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스치면서 지나온 그런 외국, 그 문화와 역사도 모르면서, 그 현실도 모르면서, 거기 가서 김치 먹고 그 음식도 모르면서 그 견문을 가지고 내가 안다고, 서양 표준이기 때문에 외국 유학 갔다 오면은 몇 년 그 유학 지식으로는 평생 30년, 40년 풀어먹으면서 우리나라에 50년 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뭘 아는지. 오늘 나에 대해서, 나하고 같이 사는 부모나 형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뭘 아는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인데, 아는 대로 보이는 것인데, 내가 알지 못하면서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남자 인생을 너보다 먼저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하면 지식에 대한 결핍을 못 느끼고, 배고프지 않은 사람, 지적 이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알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자식하고 사이는 자꾸만 더 거꾸로질 겁니다. 내가 남자라 남자들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냉철히 볼 때 남자들이 남편으로서, 남자들이 아버지로서, 남자들이 어머니의 자식 아들로서 좀 이 세상을 우선 좁은 데서부터 이해하려는 안목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보아야 현실이 제대로 보이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알 생각도 안 하면서 아는 듯이 이야기할 때 자식은 고민을 얘기 않고, 아내도 역시 고민을 얘기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말도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속내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르륵 해가지고,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그래봤자 자기가 어찌 보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화낼 사람은 사실은 상대인데 자기가 화내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는 만큼 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우리하고 이렇게
가장 가까이 사는 사이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그 한 상황, 극악무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서로를 몰라서 그런다. 근데 특히 남자들이 좀 이 배우자를 알고 자식을 알려고 생각을 하자. 바깥에서 막 자기 어떤 지식을 통해서 재단해가지고 그 힘을 못 펴는 사람이 또 집에서 또 그런 폼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도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필통은 이런 필통입니다. 제 옷이 파란데 이 그림도 파란 꽃이죠. 사슴이 좀 막 내달리고 있네요. 또 꽃이죠. 같은 꽃 두 가지 두 면에다 그리고 같은 사슴을 두 면에다 그렸습니다. 파란 무거운, 이게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색깔이라고 하죠. 묵직한, 또 우리가 남자의 색깔이기도 하고 무슨 색깔로 뭘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또 이 내달리는 사슴처럼 여러분 인생이 아주 좋은 쪽으로 뭔가 세상을 알아서 제대로 이해하는, 다른 사람도 제대로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